자, 세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첫째? 그렇죠? 귀납. 그렇죠? 많은 전제를 통해서 뭘 끌어내요? 개연성.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요? 쭉 상대방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개연성. 이 말이 곧 이 말이고 똑같은 내용이죠. 다루어지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뭘 줘요? 납득감. 예. 자연스럽게 납득하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나를 논리력을 피는 사람한테 반박하는 건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그래. 여러분 보고서 쓰고 제안서 쓸 때 이런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앞에다가 뭘 많이 써요? 그쵸? 벤치마킹. 그게 귀납적 방법이잖아요. 예, 어디 공사는 그래서 돈 벌었다. 어디 공사의 효율이 좋아졌다. 어디 뭐 했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그런 개연성과 납득감. 그죠? 그 다음에요. 연역법은. 그러니까, 그런 설득을 많이 할 때 귀납법적 방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연역법은 문제가 뭐예요? 대전제의 문제죠. 연역법으로 설계를 하면요. 결론은 언제나 어때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 그렇죠? 뭐해서 뭐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을 쓸 때는 뭐야? 뻔한 내용을 할 때 연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뻔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대전제를 비워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일단은 내 머릿속에 이걸 선입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비워놓고요. 얘네들은 그랬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한 거야? 한번 내가 옛날에 믿었던 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재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요. 새로운 성공의 키팩트를 발견을 해내는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연역적은. 대부분. 자, 그럼 하나 보자. 비즈니스 논리 툴. 도구의 논리가 뭐냐면요. 일단 MEC.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다라는 거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고. 논리로 설계를 하려면 누락 빠진 거 없어야 되고요. 중복 했던 얘기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다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정작 중요한 소비자 분석은 안 했어요. 그러면요. 누락.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기획을 할 거나 아니 비즈니스 할 때 필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필수적인 거. 그죠? 자, 이게 MEC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직 트리. 문제 해결과 문제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로직 트리. 그 다음 하나, 주장과 그 이유의 구조를 명확하게 할 때는 로직 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게 MEC이고, 문제 해결과 문제의 구조를 보여줄 때는 로직 트리를 쓰고, 내 주장과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피라미드를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 안 썼느냐?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모르면 쓸 줄 모르는 거죠. 그쵸? 자, 요런 것들을, 근데 요거는 요 구조가 아니라 요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MEC가 가운데 와 있죠. MEC, 누락도 없고 중복이 없는 구조를 이 두 개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얘도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어야 되고, 얘도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 마케팅의 논리 구조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상황이 뭐예요? 일단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라고 봐요. 소비자에서 0세, 19세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놨어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게.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나요? 없잖아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죠. 자, 이렇게 나누면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나요? 중복이 있죠. 일을 가진 주부. 그죠? 그러면 직장 여성하고 여기는 겹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일선에 있는 고령자. 그죠? 이거 뭐예요? 비즈니스에 뭐예요? 겹치죠. 이런 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을 보자. 로직을 짜자. 그럼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전제가 틀려 있으니까. 그죠? 대전제가 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MEC가 뭐예요? 일단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에서 로직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직이 없는 사람은 일단 대전제가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틀렸다는 거죠. 제대로 봐야 제대로 로직을 세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장애인은 빠졌죠. 그죠? 장애인 같은 거. 그죠? 자, 주부는 세세한 가격에까지 마음을 둔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짜면. 주부는 세세한 가격에 마음을 둔다? 그렇지 않죠. 왜요?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를 가진 커리어 워먼은, 그러니까 주부는 마치요, 개연적으로 보면 가격에 이렇게 민감도 잘해가지고 살림을 잘할 것 같지만, 이를 가진 커리어 여자는 뭐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치를 팔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팔 것 같아요? 주부? 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로직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주부, 어떤 주부야? 전업주부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김치를 담가 먹는 건 아니에요. 김치를 사 먹는 게. 그렇죠? 전업주부, 여러분, 주부도요. 내가 만약 김치를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주부를 공격해요? 전업주부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어떤 주부, 전업주부의 반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담그지 못하는 주부. 그렇죠? 담그지 못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부는 담그지 못했는데도 안 사 먹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주부는. 그렇죠? 네가 내 아들한테 김치를 사다 먹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김치를 못 담궈. 그래도 사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안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친정에서 공수해주는 주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로 계속 뭐예요? 찍고 들어가야만 발견을 할 수 있죠. 만약 주부는 다 김치를 못 담그면 김치를 사 먹는다. 이런 전제가 나오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 연역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왜요? 아직 MEC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끌어낸 거죠. 주부에도요, 또 이렇게 여러분, 그럼, 할머니 주부는 김치를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야. 전업주부야. 50대고 전업주부야. 이 사람은 김치 안 사 먹어요? 왜 사 먹어요? 네? 귀찮아서. 근데 귀찮지도 않아. 먹일 가족 꽤 돼. 사 먹는 게 내가 담그는 게 더 맛있어. 나는 상도 탔어. 그런 사람한테 못 판다? 그런 사람도 팔 수 있어요. 특미김치 같은 거 그런 사람들 사 먹어요. 그죠? 진짜 이런 거 무슨 이상한 김치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냥 김장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는 먹어요. 그런 건 뭐 특미김치 같은 게 뭐 있죠? 뭐 갓김치니 뭐니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사 먹는다고요. 그런 사람 맨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주부들도 그렇게 많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주부야. 23세. 이 사람은 몸 싸먹죠. 그러면 시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시장이죠. 이 사람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요? 김치 이렇게 마트에 가면 먹어. 그리고 뭐예요?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린다고요. 그냥 사 먹어야지? 돌아가시면. 아니면요, 분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계속 꾸준히. 그런 사람들한테 꾸준히 브랜드 노출을 많이 시켜놔요. 네, 시점이 되면 바로 우리 브랜드를 흡수를 해버리려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판매하는 거 방법은 많아요. 아까는 뭐예요? 주부로 한 거죠. 또 나이대로도 되고 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MEC라는 거예요. MEC. 마케팅에서 MEC를 마켓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 그쵸? 어렵잖아요. 꼭 이렇게 봤다고 해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뭐를 쓰냐? 프레임워크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어떻게 해야 MEC가 됐느냐? 그거 되게 어렵죠? 그죠? 어떻게 MEC 상태가 됐느냐?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귀찮으니까 뭐예요? 이런 거 가져다 쓴다고요. MEC 됐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켓 조사할 때는 뭐예요? 그냥 고객 차원. 아니, 뭐예요? 3C. 시장,
아니, 시장 분석을 할 때는 고객, 자사, 경쟁사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렇죠? 환경 분석을 할 때는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이 네 가지 요소를 본다.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건 아닌데요. 서로 간에 납득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납득감.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그런 플레이워크를 쓰죠. 그러면요. 분석 다 됐구나라는 감을 줘요. 여러분 솔직히 프레임워크로 여러분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주면 STP가 뭐예요? 세그먼트, 타겟, 포지셔닝. 이런 건 되게 많죠.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보편적인 설득. 그렇죠? 이해적 설득. 아니, 정보조사에서 우리가 했었죠. 자, 이런 거. MEC 사용 시 중요한 게 뭐 이런 거죠. 일단 내가 16세에서 30세의 젊은 여자 시장을 플레임하면 일단 직감을 통해서 최초의 시장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야 뭐 하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죠. 정보조사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직감을 통해서 가설 성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만 뭐가 보여요? 앞으로 뭐를 내가 저 조사해야 될까라는 게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직감이 안 만들어지면요. 어디를 조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다 봐야죠, 다. 그죠? 자, 여자 여고생들이 아마 이거 살 거야. 여자 여고생을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직장 여성, 주부, 아르바이트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면 여기에 또 뭐예요? 기혼인데 뭐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뭘 찾아봐야 돼요? 내가 빠뜨리고 있는 군인이 있나? 그죠? 이런 것까지 다 봐서 뭐예요? 플레임을 딱 만들어 봐야 뭐가 나와요? 일단 MEC 됐다라는 거예요. MEC. 자,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 이렇게 중복 나왔죠. 완벽한 MEC는 없어요. 최대한 MEC적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MEC에 미칠 필요는 없어도요. MEC적 관점은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볼 것 같아요? 분석을 할 때. 빠진 거 없나를 봐요. 빠진 거 없나. 여러분이 한 거는 보지 않고요. 그래야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말을 하던가. 이럴 경우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한 거는 안 물어보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MEC적에 도달하면 그럴 경우도 다 들어온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뭘 하게 되면 여러분 좋으라는 말을 안 하고 이런 말을 물어봐요. 여러분이 물어보지 말하는 거. 그죠? 이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걸 물어봐요. 설마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라는 거는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MEC적으로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을요. 자, 한번 보자. 문제를 제기하려면 뭘 쓴다고 했어요? 로직 트리로 쓴다고 했죠?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방법을.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면 되죠? 작사가가 돼서 히트를 쳐도 되고요. 임대사업가가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있겠죠, 계속.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이 결론을 끌어내는 게 뭐예요? 귀납이죠, 귀납. 그렇죠? 아마 베스트셀러 작가, 작사가, 아니면 뭐 가수 뭐가 되면 엔터테인 분야에서 뭐 한다라는 개연성과 납득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주려면 이런 얘기를 쭉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 뭐예요?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해결 방법.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단독적으로 나오죠. 연역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뭐가 돼요? 얘에 따라서 얘가 된 거고, 얘에 따라서 얘가 된 거고, 얘에 따라서 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획서 같은 거 보면은요, 막 이렇게 박스에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화살표 있죠. 그게 내가 생각의 로드맵을 이 사람한테 제시해 놓는 거예요. 박스를 큰 거에다가 작은 걸로 들어왔죠. 그러면 연역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 걔가. 근데 이게 분리해 놓고 하나로 모아놓자. 그럼 무조건 귀납적 사고밖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방법이 계속 나오겠죠.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야?
여기에 MEC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이 얘기면 안 되고, 이 얘기가 이 얘기면 안 되고 뭐예요? 이 외에 또 있는데 그건 말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계속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 요렇게 하다 보니까 애당초 이럴 거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입이 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또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 내가 빠뜨린 부분.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예요? 막대한 돈을 손에 넣어서 그것으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죠. 이건 정기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 애당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 로또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애당초로 또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애당초요. 요런 전제도 있겠죠. 애당초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하려면 이랑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돈이 차라리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겹쳐진 게 또 뭐예요? 얘와 얘가 겹쳐진 거죠, 또. 그럼 이렇게 또 쌓야죠. 돈이 충분히 있다, 얘 뭐예요?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요. 애당초 돈이 없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홈레스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불안한. 돈이 없으면 돈의 불안함을 안 느낄 수도 있겠죠. 벌어서도 안 느낄 수도 있고, 애당초 없었어도 안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면 뭐예요?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것들은 다 뭐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뭐가 안 나와요? 프로세스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게 바로 설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려면 이거 된 거고요.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머릿속에 뭐가 돼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로직 트리라고요. 이런 거예요. 로직 트리. 경비를 삭감하려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뭘 봐요? MC를 봐야죠. 그럼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C로 하면 된다고요. 3C. 그쵸? 뭘 하려면 고객 차원에선 이렇게, 경쟁자 차원에선 이렇게, 시장 차원에선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MEC는 됐다고 하는 거죠. 왜? 플레이워크를 썼으니까. 그럼 고객 차원에서는 플레이워크를 어떻게 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하면 뭐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죠? 왜요? 플레임을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는요. 국내사, 국외사 하면요. 플레임 없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중복이 좀 있겠죠? 국내, 국외. 왜 너무 덩어리로 했잖아요. 국내에도 뭐가 있어요? 중소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뭣도 있겠죠? 그렇죠? 중소기업도 있고 뭐 자영업자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뭘로도 돼요? 직원 수로도 되죠. 매출로도 되죠. 그럼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뭘로 하는 게 MEC 구조로 나누는 거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뭘 말을 할 건데요? 네가 뭘 말을 할 건데요? 저요. 국외 비중치를 더 높이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그럼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 뭐예요? 국내 국외로 나눠야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 앞뒤가. 내 말을 말 만들기 위해서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내 말이 결정된 게 아니라 내 말이 결정되고 그 내 말을 보강하기 위해서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내가 복사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황 분석을 해서 했더니 막 얘기를 했어. 막 해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복사기가 필요 없어서 살 수 있네? 죄송합니다. 라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떤 중소기업에 갔어요. 그럼 가서 뭐라고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고 복사기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거고 뭐 하는데, 사람들이 복사기를 하다 보면 계속 뭘로 유도해야 돼요? 그쵸? 그럼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복사기가 걔한테 이걸 줘야 돼. 그러니까 문서를 카피하는 그게 없었을 경우 얼마나 비효율이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생각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 뭐야?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수많은 방법 중에 뭐가요? 복사기가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럼 복사기를 사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복사기가 뭐가 필요해요? 밖에 있는 거, 앞에 복사실이 있더만. 예. 갔다 하면 그때그때 가서 쓰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복사기 미친 애죠. 복사기 들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사기 들고 가서 복사기 안 팔고 복사기 집 주인 회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5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맨 지하에 복사기가 있어요. 그럼 비효율이에요? 5층에 있는 애들 다 내려오고 하는 거? 각 층마다 있는 게 효율이에요? 여러분, 건강적으로 따지고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좋아요. 건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더 낫겠지만, 그러나 에너지 자원적으로 본다면요. 복사기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복사기가 없다고 쳐봐요. 그냥 우리 회사에 없어. 근데 앞집에 전문, 뭐 있죠? 킹포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복사를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킹코스가 더 낫겠죠. 그러나 복사기 파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래요. 우린 복사기 쓸 일이 그렇게 없는데? 복사기 계속 쓸 일이 없다는 건 문서 작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 정도밖에 없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겁니까? 복사기를 많이 쓰는 상태로 만들어야 회사가 커가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니 또 그럴 것도 같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앞에다가 뭘 분석하느냐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플레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언제 수화 쓰고 언제 STP 쓰고 언제 포스 쓰고 언제예요? 뭘 말을 할 건데요? 뭘 말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내가 복사기 얘기해주고 뭐 하는데 건강 플레임으로 잡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 팔 때는 뭘로 잡아줘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는 회사와 엘리베이터 있는 회사를 얘기해주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회사에 뭐를 해야 돼? 비효율을 강조해줘야 돼요. 비효율을. 그런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찾아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린 더 만족해요라는 회사도 있어요. 찾아보면. 억지로 없애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쵸? 언급을 안 하던가요. 비중치를 내리던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도 그런 차원이에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으면 매상을 높이는 거, 경비를 다운하는 거 해가지고 뭐를 해요? 플레임을 짜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플레임을 만들어서 할까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게 이런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머릿속 생각은. MEC 푸는 거죠. 이 제품 중복 없죠. 매상 업, 경비 다운 중복 없죠. 네, 누락도 없다 하면은 뭐예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라미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쭉. 이 상태 그래도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채 세월이 지나면 어쩌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요걸 가지고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구조화를 해보세요. 어떤 구조가 이 안에 로직 트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얘가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걸 쭉 읽으면서 얘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야죠. 그죠? 결국 이걸 읽고 나서는 여러분 그거구나 이렇게 나올 테니까. 성경책을 다 읽으면 키 메시지 하나 나온다고 했죠? 성경책 다 읽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 네. 자, 이거 쭉 보면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 앞에 뭐라 나오는데 키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죠?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왠지 배신당한 느낌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도가 좋으려면 얘가 앞으로 온 게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더 글을 쓸 때 좋아. 이걸 딱 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요거는요,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봤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죠. 그러면 이 생각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예요, 왜? 왜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음엔?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내가 뭘 쓰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는지를 모르면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초등학교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경련 앞에서 얘기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랑 얘기하는 게 내 애인이랑 얘기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쭉 보면 이렇게 두 번째 키 메시지,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고요, 뭐뭐 하자라는 이런 말들은 뭐냐, 이런 말들은 다 부대적인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결국 요거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동은 인류 생활을 위협한다 하나, 두 번째 합의는 효과를 낳지 않고 있다, 이거 하나. 주제는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뭘까요? 얘네들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글들은요, 대부분 부대적인 사항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죠. 글의 골격만 뽑아보면은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고요. 자, 그럼 요 메시지가 요런 식으로 구도가 잡혀 있죠? 이거 뭐예요? 연역이에요? 아니면 귀납이에요? 이거죠. 농도에 의해서 기후변동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귀납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연역이죠, 연역. 뭐 때문에 뭐가 되고 뭐 때문에 뭐가 되면 연역이에요. 근데 얘와 얘가 서로 뭐예요? 함수관계, 이렇게 포함관계가 없죠. 그러면 귀납이에요.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먼저 말하면 포함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후변동은, 그러니까 농도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연역이죠.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기후변동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합의는 효과를 낳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귀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 같아요? 약간 연역기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키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답해요, 또. 아까 요 라인들 있죠. 요런 메시지를 다 뽑아보면 3, 4, 5, 6 쭉 이렇게 쭉 계속 나온다고요. 아까 키 메시지가 뭐예요? 요렇게 잡히고, 그죠?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앞 내용들. 요런 앞 내용들이 뭐예요? 다 요런 내용들이라고요. 센턴스로 다 나눠버리면. 그럼 얘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기로 붙어 있어요. 1 즉 뭐예요? 1.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동이 인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에 3, 5, 6번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4가 들어와 있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3, 5, 6번은 뭘로 설득한 거예요? 귀납으로 설득해 놓은 거죠. 그쵸? 4번은 2번을 뭐 한 거예요? 연역으로 설득한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는 뭘로 설득이 된 거예요? 그쵸? 귀납으로 설득된 거죠. 그럼 뭐야? 설득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쭉. 글의 구조도 잡히는 거고. 이게 바로 피라미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글을 쓰거나 뭐 할 때는요, 이 구조가 먼저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예요? 거기에 살이 붙여지는 거죠. 여러분, 글 쓸 때 걱정이 그거잖아요. 이 말 쓰고, 그 다음에 뭘 쓰지? 파워포인트도 그렇죠. 다음에 뭘 쓰지? 왜? 글의 구조를 안 잡아놓고 쓰다 보니까 뭐예요? 쓰다 보니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은요, 쭉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쓰죠. 보면. 자, 이게 제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제안서는요, 기획서는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써야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창의적이어야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창의적이지만 전달하는 과정은 여러분 논리가 세계적인 언어죠. 세계의 언어예요. 세계의 언어. 아프리카에 가도 뭐를 가도 논리는 통한단 말이야. 뭐에서 뭐 했고 뭐에서 뭐 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건 다 통해요. 겨울에 반바지 입고 여름에 코트 입고 다니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는 다 통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니까 논리적으로 써야죠. 그죠? 논리적으로 써야죠. 그죠?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해요? 내 키 메시지가 좀 더 부각이 되도록. 그죠? 이런 고민한다고요.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래, 이거 이거겠다.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는 목욕탕에서 뭐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납득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요. 납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돼요? 설계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아이디어에 뭐예요? 힘을 실 수 있겠다. 논리라는. 그렇죠? 그래서 논리는 나와 내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뭐예요? 브릿지 연결을 해줘요. 논리력이 좋으면. 아이디어가,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논리력이 없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요,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제품을 앞에 나가면 잘 설명을 못해요. 왜요? 논리력이 좀 떨어져서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써요? A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거를 이게 전달하는 역이 떨어진다고요.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떨어지는. 사장님은 여러분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장님은 논리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만들고 뭐 하죠? 그걸 팔고 시장에 뭐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키 메시지가 나오고 아까처럼 이거를 보완하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얘와 얘 사이에는 연결 구조가 두 개밖에 없어. 뭐요? 그렇죠? 귀납? 아니면 영역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귀납 아니면 이거는 이거야. 뭐뭐 해야 된다. 왜? 이래서. 근데 요 뒤가 뭐냐? 두 개예요. 두 개. 왜 아니면 how야. 보통. 왜 해야 되는데 하면 이거 왜? 이유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부적인 방법. 뭐뭐를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의심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세 개가 뭐겠어요? 왜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면 이유 1, 이유 2 이런 거. 매출을 신입사원을 뽑아야 됩니다. 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거 또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커트가 됐어. 이유는. 그럼 이 아래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how가 들어오는 거야, how. 네. 그죠? 그러면 그 how가 해결이 되면 그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얼만데가 들어오겠죠. 그죠? 왜 할 건데? 이래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얼마에 할 건데? 가격. 누구랑 할 건데? 운영 멤버. 얼마나 걸리는데? 기간. 그래, 해라. 땡큐. 하나는 땡큐. 이렇게 끝내는 거죠. 야, 더 질문이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연결해? 뚜껑 컨택. 그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기획서 읽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읽혀지죠. 쑥쑥쑥쑥. 왜요? 마치 얘가 내 마음을 읽고 있는지 뭐야? 읽으면 뒤에 가면 갈수록 뭐야? 딱 읽었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돈 많이 들 거 아니 싸. 야, 이거 하려면 좀 멤버는 이미 돼 있어. 그쵸?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땡큐.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써놓으면 기획서가 10장이고 20장이고 뭐예요? 막 읽힌다고요. 근데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프로 비즈니스맨들 이런 말을 하죠. 가장 나쁜 기획이 뭐냐면요. 일단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해도요. 걔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뭐예요? 뻔한 내용을 뻔하게 전달하면요. 그냥 끝나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반드시 문제를 갖게 해요.
문제를 준다고요. 기획이나 비즈니스에서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기 위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를 해요. 문제를 줘. 문제를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들죠. 암인 것 같다. 라고 하면요. 그래요, 뭐. 끝나는 게 아니죠. 병원에 가서든지 뭘 하든지 암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뭐든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암에 안 걸려요. 말하는 것보단 암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제일 잘하는 애들은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내가 쓴 글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뭐예요? 내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수많은 상황 중에 뭐야? 이 상황을 읽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 관심이 있게 돼. 왜? 상황 자체를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는 거죠. 환경, 호르몬, 뭐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면서 위협받고 있지만 여러분, 환경을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옛날에 비하면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30대, 40살도 못 넘었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꼭 공기 좋고 뭐하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100살까지도 넘어간대잖아요, 이거. 그죠? 여러분, 요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요런 상황도 있는데, 왜 요런 상황만 보여줘요? 내가 요런 말 할 거니까.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이걸 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 거예요? 맞아.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너 맞아. 그러면서 뭐야? 밖에 나갔다 오면 심지어 옷이 까매지기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거 넣는 거야. 그것 때문에 SC도 죽었고, KC도 죽었고, 먼씨도 죽었고, 머씨도 죽었어.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야씨, 그럼 나도 죽을 것 같잖아. 그러면서 뭐를 해요? 자연스럽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1600에 돈을 내세요. 보험을 들으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 맞아. 보험을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비싸지 않을까? 한 달에 돈 얼마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죠. 그거 싸네. 야, 이렇게 싸면 아마 가입질이 되게 어려울 거야. 묻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막 받아주는 우리 보험. 그죠? 막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야, 이거 너무 싸고 막 받아주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어디 협력사와 어디가 확실히 보증하고 있고 1년 동안은 할 수 있는 우리 보험 하면 뭐야? 야, 보증까지 되네. 그럼 뭐야? 뭘로 끝내요, 보통? 전화 주세요. 가입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전화 주세요. 그죠? 그 전화를 들면요. 가입이 보통 되더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번 와봐 이러죠. 와서 사라고 말 안 하죠. 왜? 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CF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규칙으로 글을 쓰는 걸 제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전달하는 수단이 다른 거죠. 하나는 비주얼과 사운드와 그런 영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먹으로 하는 거죠. 먹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글도 쓰는 거라고요. 자, 요렇게 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요. 들여쓰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이 잘 읽혀지는 거예요. 들여쓰기. 약간 이렇게 밀어쓰기. 왜요? 구조로 보이니까. 자, 이런 거 로직 트리.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방법이죠. MEC 걸고 이런 거 MEC 걸고. 이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죠. 내가 돈 없이 살아야 되는 방법 쫙쫙쫙쫙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또 생각해요. 왔다 갔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뭐야? 복사기를 사십시오. 그거에 대한 이유 2개. 어떻게 해요? 뭐를 다뤄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플레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복사기를 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사지 않았을 때, 샀을 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사지 않은 거 아니면 복사기가 있는 회사, 복사기가 없는 회사. 이것도 보자. 복사기가 있는 회사는요. 우리 제품이 있는 회사, 우리 제품이 없는 회사로도 나오겠죠. 우리 제품이 있는 회사는요. 효율이 있는 회사,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이 뭐야? 나의 주제를 하는 게. 이게 이제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즉, 비즈니스 논리의 기법. 자,
요런 거, 아까 요런 거 있잖아. 박스. 예.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면 더 편해요. 한 슬라이드다. 요런 걸, 도구, 아까 이게 뭐야? 이 도구가 뭘까요? 그쵸? NEC, 피라미드, 로직트리가 이렇게 크레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쵸? 정보 수집, 정보가 이렇게 널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정보가 널려있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 올려놓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해요? 키메시지, 내가 즉. 예. 너무 확실한 얘기는요, 근거가 필요 없어요. 너무 확실한 얘기는 사람은 죽어. 그쵸? 이건 너무, 그러니까 뭐야? 정보 소스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내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정보 소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하려면. 근거, 왜?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물어보잖아, 왜? 그쵸? 자, 근데 기법이란 거 뭐냐면, 이렇게 갖다 놨죠. 그럼 뭐예요? 아주 드래프트하게 크게 골조가 잡혀. 근데 여러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좀 더 정밀화를 해줘야 돼요. 정밀화하는 방법은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드 스트럭처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획을 하면 무엇보다도 행복해요. 새로운 발상과 논리적 전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학습과 토론을 좋아해요. 그러면요, 어떤 결론이 나요? 너 기획자 되라. 너 비즈니스 해라. 이건 뭐죠? 귀납이죠, 귀납. 이래서 이게 된 거, 이래서 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연역은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귀납은요, 뭐가 들어올까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혹은요, 게다가, 이런 말. 글을 쓰면, 또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거다. 이렇게 연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기법이 뭐냐면, 이런 거. 요 세 가지를 종합으로 생각해서, 뭐뭐를 해야 함, 메시지를 추출하는 방법, so what? 이걸 읽다 보면 뭘 줘요? 은근히. 뭐를 줘야 돼요? 어떤 느낌이 나올 때까지 가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자연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그래서 뭐야? 이런 느낌이 슬슬 나오고 있다가 여러분이 툭 던져놨어요. 뭐야? 그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되죠. 아, 맞아. 그럼 뭐야? 저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개 정도 부족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랑 그래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조금만 해도 돼요. 전혀 반대하고 있다면요, 양을 좀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맞아, 이런 메시지를 추출하는 게 so what이에요. 왜? 이거 보고 뭐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이래서 어쩌래? 그래서 어쩌라고? 토론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학습과 토론을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난 논리적 전개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거 세 개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죠? 그러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2개 하는 거. 이건 이거예요. 사실과 메인 메시지가 정말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거죠. 기획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 전개랑 이게 있어야지 맞냐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요, 이거 뭐예요? 2개가 연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3개가 돼서 이런 게 자연적으로 추론되는 거고요. 추론되는 거고, 이거와 이거의 타당성이 맞아야 돼요. 기획자는 뭐예요? 논리적 전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구조를 계속 맞추고, 아니면요, 다시 교체해야겠죠. 그래야 앞뒤가 전체가 맞는 논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 즉, 여러분이 3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쳐요. PC 판매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IT 관련 기업은 일제히 적자 결산을 발표했어요. 주식시장은 요 몇 주간 조금씩 하락 국면에 있어요. 이 3개를 가지고요, 뭘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추론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관찰사항으로부터 판단을 끌어내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죠, 판단. 요런 내용을 여러분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럼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런 판단이 나오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쵸? 그냥 막 집어넣어주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정보를 주려고 이런 정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4개 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택이 되어진다고요. 논리를 통해서요, 상대방과, 여러분, 논리와 논쟁은 다른 거예요. 백분 토론이 있죠, 백분 토론. 백분 토론은 논쟁이에요, 논쟁. 아무런 결론을 못 끌어내죠. 논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전개, 자연적, 타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예요? 설계를 짜주는 거예요. 그쵸? 나한테 유리하도록. 여러분, 논쟁은 뭐예요? 논쟁은 지네들이 맞다 뭐았다 계속 싸우는 거죠. 논쟁이야. 그쵸? 그래서 100분 토론을 100번 토론이라고도 하잖아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이래. 왜? 제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다 맞단 말이야. 자기 입장에선. 그렇죠?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와 여러분의 상대지와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논쟁을. 논쟁이란 뭐냐면요. 아무 메시지나 갖다 놓고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보통 누가 이겨요? 갑들이 이겨요. 보통 대부분.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겠지. 그러면요. 처음에 상황 정보부터 뭐예요? 논리 정연하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논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4가지 판단을 하게 돼요. 더 판단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일단 딱 봤더니요. PC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느낌을 진짜. 그렇죠? PC 판매 또요. 5개 정도 그냥 IT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요 내용은 요것 때문에 나온 거죠. 기록했다. 그래서 뭐예요? 아, 부진하구나. 이거죠. 그러나 뭐예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커버리지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부진. 이거는 판단 메시지로 안 좋죠. 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부진한데 어쩌라고요? 아무런 결론을 안 주잖아요. 부진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비즈니스 부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진해서 물건을 주식을 팔라고요? 아니면 주식을 살라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판매가 부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도 해요. 저번 주에 주식이 1900선 아래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 얘기는 2개 중에 하나예요. 팔아, 사. 그죠? 떨어졌으니까 저가에 매수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떨어졌으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이걸 혹이라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들이고 있대요. 왜? 결국 장기적인 입장에서 가보면 뭐예요? 상승 구도를 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논리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읽어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스닥과 어디 경우를 봐도요 조정 국면이 있대요. 근데 이 조정 국면이 봤을 때 뭘 경향을 보면 바닥을 쳤느냐 안 쳤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예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매수의 시점이다. 딱 끊어놔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충 보면은 증권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게 겨울 시즌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뭐래요? 일단 팔아야 된다. 팔아. 기관은 팔고 있지 않느냐. 외국인도 팔고 있지 않느냐. 보통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등하는 것보단 파는 쪽이 낫다. 그러면 또 파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혹하냐라는 거예요. 왜? 저 논리도 맞고 요 논리도 맞고 저 논리도 맞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다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뭐 하겠냐라는 건 여러분이 거의 있어요. 뭔 말을 해도 에이 아직 팔 때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런 것만 더 많이 읽혀. 그쵸? 네. 나머지 것들은요. 에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보지도 않아요. 다 틀렸다고 그래요. 왜? 결국 자기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기도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와이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매일경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것도 하락 국면에 있다 해서 IT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미래가 어쩐대요. 그쵸?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 뒷얘기가. 이거는 여러분 so what이 없어요. so what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는요. 요 부분만 캐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캐치한 게 아니라 IT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황. 이것도 뭐가 없어요. so what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요. 어때요? 요 내용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는 거죠.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혹은요. 관련주를 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뭐예요? 나오는 거지. 이건 뭐예요? 이 세 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자, 그래서 뭐 했다라는 게 여러분 결론을 나오려면 언제나 SV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 그 다음 전개는요. 왜? 그죠? 혹은요. how. 그죠? 사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 와서 사. 뭐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해요. 야, 더 판단은 더 많이 나와야겠죠. 판단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추론해낼 수 있는 생각은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뭐야? 정말일까라는 걸 가지고 타당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피라미드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So what과 true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안에서. 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과 경험 또는요. 피라미드 구조를 위한 사고 기법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아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이 더 나오겠죠? 그렇죠? 더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를 뭐야? 이렇게 털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는 거.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피라미드 구조. So what? true.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정말 이래서 이것 때문에 된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정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뭐야?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야 앞뒤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가 맞춘다라는 게. 자, 요걸 가지고 비전과 전략 구축 후에는 뭐예요? 로직 트리가 만들어져요. 그러겠죠? 뭔가 뭐예요? 이걸 해야 돼.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왜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how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비전과 전략의 구축 후에는 무조건 뭐예요? 방법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많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가 해야 될 일? 아니면 밖에 회사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이걸 또 뭘로도 나눌 수 있어요? 영업팀이 해야 될 거, 총무과가 해야 될 거, 뭐가 해야 될 거, 뭐가 될 거, 뭐가 될 거. 이건 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일단 목표를 설립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how, why, 혹은 why, 뒤엔 how. 그렇죠?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걸 궁금해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잡히겠죠. 자, 논리적 사과의 네 가지 트러블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하고 구조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왜 그냥 막 생각을 하느냐? 뭐 보는 거죠. 이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우승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관전하기, 자, TV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전혀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물어본 게 뭐야?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우승할까? 야, 우승을 떠나서 이게 테러가 많으니까 TV에서 보자. 삼천포파신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김대리, 시간이 없는데 내일까지 휴대폰 시장 분석 자료 좀 갖다 줘. 그럼 여러분이 일을 하려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아니, 김대리라고 말했죠. 김대리라고 말했죠. 그럼 나를 지정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대죠. 내일까지, 시간이 없는데 내일까지라고 하죠. 시간이 없는데 내일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거시 분석을 하라는 소리예요? 미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거시죠. 일단은 내일까지 휴대폰 시장 환경 분석 자료 좀 줘라는 건 뭐예요? 아, 이러면 이제 일의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큰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부적인 건 일단 향후 과제로 놔야 돼요. 분명히 시간이 없은데 내일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거 공유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없는데 미세한 것까지 하면 아무것도 못 찾겠죠? 그죠? 그리고요. 주제 메시지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보고서를 쓸 때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냥 현황 보고 하면 욕을 먹어요. 왜요? 팀장님도 분명히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내리니까 뭐야? 나한테 판단하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휴대폰 시장은 뭐뭐뭐뭐 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향후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뭐 초등학생 애들이나 아니면 뭐 고령자들한테 팔아야 된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가설이 만들어지면요. 일단 큰 구조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 시장 차원에서. 그렇죠? 둘째, K사, S사 모두 이번에 뭐예요? 그런 걸 출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소비자 차원에서. 나의 때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소비자 동향을 보니까 20대, 30대는 다 갖고 있어, 거의. 그렇죠? 다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기종을 계속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그런 기종을 만들려면 우리 회사가 R&D를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없대. 그럼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쭉 보니까 뭐예요? 10대하고 할아버지들이 휴대폰 보율이 50% 안 됐더라 쳐요. 그러면요. 이쪽이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짠다라는 얘기가. 자, 이렇게 해도 되죠? 또 이렇게도 해요, 사람들이. 잘못된 전제로 시작해서 우승팀의 일반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한국은 축구의 역사가 깊지 않아서 뭐야? 승리가 힘들지. 이건 뭐야? 여러분, 전통이 있다고, 역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축구 실력이 좋다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뭐가 대전제의 문제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도 해요. 이동국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고, 뭐예요? 공평한 게 아니죠. 이동국이 별로 잘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틀린 얘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국 애들은 뭐, 베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우승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과대 아니면 과소예요. 중복. 젊은 애들만 생각을 한 거죠. 젊은 애들만. 자, 이런 걸 다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를 통해서 뭐예요? 구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Y. 네, Y. 여러분, 이건 구조적으로 하면 뭐예요? 정말 이동국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동국과 우승이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지만, 키워드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각 축구팀마다 뭐예요? 슈터는 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 이동국의 문제가 아니라 슈터의 뭘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슈터의 최근 몸 컨디션이 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쵸? 이동국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슈터의 기량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너무 판단이 안 맞는 거죠. 한쪽으로만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논리 트레이닝 한번 보자. 자, 논리를 한번 트레이닝 해보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기. 두 번째, 논리적 허점 발견하기. 세 번째, 이슈 파악하기. 네 번째, 논리를 구조화하기. 자,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글을. 딱 5줄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5가지 팩트를 추론해냈어요. 오케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요 내용 갖고 과대해서 생각해낸 것도 있고 축소해서 생각해낸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재 한번 보시고 요 내용을 갖고 이 이상 이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1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게 아니죠. 전체적인 게 아니다. 자, 일단요. 위 글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각자 적절한 추론. 첫 번째, 답은 2번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민하는 사람, 여성, 그죠?
뭐예요? 중복성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야. 이런 것도 있죠. 퇴역할 군인에게 프레온가스에 노출된 직원이 늘어난다?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지. 세 번째는요. 확대 해석한 거죠. 한국과 미국의 남성은 남성 기능의 저하로 고민하고 있다. 이 현상을 갖고 너무 확대한 거죠. 요거는요. 화학물질이 환경 모르는 거가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도 너무 방향이 좀 틀린 거죠. 이거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성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가장 적절한 게. 자, 근데 2번, 3번, 4번, 5번도 뭐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을 소지가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자, 여러분 이것도 볼까요? 논리적 허점. 경쟁회사가 IT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도 도입해야 한다. 논리적 허점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쓰죠? 일단 IT. 여기서 말하는 IT가 어떤 IT냐고요. 그죠? 여러분 IT에는 기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컴퓨터도 있고 뭣도 있고 텔레커뮤니케이션도 IT고 뭣도 IT고.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거 나와있죠. 이 뒤에 뭐가 또 나와야죠. 그렇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와야죠. 또요. 한 회사가 아니라 또 복수의 회사가 들어와야죠. 그죠? 한 회사를 가지고 일반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조직이 경직되고 섹셔널리즘이 만연하여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것도 논리적 허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조직이 경직되고 섹셔널리즘이 만연하여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경직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경직이 뭐냐라는 게, 경직됐다라는 게. 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경직. 그 다음 두 번, 섹셔널리즘. 이 두 개. 일단 경직이 뭐냐. 그리고요. 경직이 돼서 경직하고 섹셔널리즘이 뭐야? 똑같은 건지요. 아니면요. 경직과 섹셔널리즘이 얘가 돼서 얘가 된 건지, 아니면 얘가 돼서 얘가 된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문제인 건지. 원인과 결과가 모호해요. 이 부분들. 경직되고 섹셔널리즘이 만연하여, 그러니까 얘가 돼서 얘가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엔드. 경직됐고 그리고 이것도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인지 이거 헷갈리는 거는 거죠. 또요.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있죠. 이게 회의를 많이 하라는 건지 회식을 많이 하자라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은 회의도 있고 회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내용을 던져주면 판단이 모호해지는 거죠. 문제가 뭐겠어요? 판단이 모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전혀 다른 걸로 추론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이슈 파악하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결국 얘네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읽었다 치고 넘어가보면 이런 거죠. 이게 메시지가 뭐냐, 이거 헷갈리면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메인 이슈가 전자회의실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제목을 메시지로 잡아버리면 좋아요. 네. 전자사용법에, 아니야, 뭐 IT 전자사용법에 대한 뭐뭐의 문제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예요? 그거 중심적으로 이걸 다 읽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것만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뭐예요? 주제 메시지를 먼저 설정해줘 버리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SV 형태로요. 그러면 전달력이 되게 좋아지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도 논리의 구조화. 요 내용도 꽤 상당히 많죠? 요 내용도요. 구조화를 해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개를 했어요?
두 개는 귀납으로 전개를 했죠. 그렇죠? 조종해야 할 것임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죠. 그죠? 첫째 이유, 둘째 이유죠. 첫째 이유는 어떻게 전개를 했어요? 두 개의 귀납이죠. 그죠? 근데 한쪽은 뭘로 연결했어요? 연역으로 좀 더 강화했죠. 이래서 이거 된 거잖아요. 그쵸? 이 두 개는요, 요거 두 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요, 하나의 메시지만 들어온 거죠. 요 내용으로 잡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있는 논리적 프로세스가 뭐예요? 요거라고요. 그죠? 글이라는 거를, 글에서요, 형용사, 부사,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거 있죠?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요렇게 뻘겋게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말의 키워드를 다 빼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엉성하게 묶여있는 게 엉성하게. 그냥 마구잡이로요. 논리적인 사람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말을 힘에 빌어서 하는 거죠. 머릿속에 뭐예요? 자기가 뭔 말을 하고, 뭔 말을 하고, 뭔 말을 해야겠다는 게 머리에 다 잡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워낙 습관화가 잘 돼가지고 뭐예요? 이런 게 머릿속에, 이 말하면 머릿속에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논리적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일단 말을 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생각 안 하고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사고의 프로세스를 잡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요, 상당히 자아가 강해요. 예.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런 회사도 이렇고 이런 회사도 이렇고 이런 회사도 그래.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식으로 뭐야? 던지는 방법. 그렇죠? 똑같은, 어차피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내가 미리 말 안 하고 뭐예요? 뒤에다가 말을 해주는 거죠. 뒤에다가도 말을 안 해줘요. 스스로가 그렇게 사고를 하게 해요. 그렇죠? 아니면요, 저희 회사도 인프라를 이번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이씨, 구축하기 싫은데 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장님이 경쟁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요, 경쟁사 중심으로 근거를 풀어주면 돼요. 그죠? K사도 했고 S사도 그랬고 뭐 이제, 근데 경쟁사보단 소비자의 만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서베이로 가는 거죠. 총 80%가 인프라 구축 뭐에 대해서, 뭐 인프라 구축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거에 대한 향후 구매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귀납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20%는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논리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최대한 이번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회사 차원, 경쟁사 차원, 고객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객 차원에서 왜 우리가 인프라를 하는 게 고객 차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쫙 풀어줘요. 첫째, 둘째,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요? 구조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쟁자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쭉 풀어줘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쭉 풀어줘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인프라 구축하자는 소리죠. 이제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에 대한 얘기는 쭉 빼먹고 뭐예요? 왔다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 정연하다라는 얘기를 못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논리란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면 돼요.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논리란 뭐라고 했어요? 정보 수집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렬해 놓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렬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첫째, 귀납. 귀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공통된 사례가 많을 땐 귀납을 쓰면 돼요. 사례가 없으면요, 귀납을 못 쓰죠.
사례가 없으면 뭘 쓰면 돼요? 연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연역으로요. 그쵸? 여러분, 귀납적 사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귀납적 전개에서 뭐가 중요해요?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납득감. 정말 논리적이어가지고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애티튜드가 있어줘야죠. 그쵸? 그래서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몇 개, 사례를 도대체 몇 개 돼야 되느냐. 그쵸? 몇 개를 돼야 돼요? 납득감을 줄 때까지 되는 거예요. 납득감을 줄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공기관에서도 뭐 하려고 하면 맨날 뭐 찾아요? 설레 찾죠. 그쵸?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뭐 이렇게 설레 찾아요. 이거 뭐예요? 귀납이거든요. 꼭 일본이 했고 미국이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만 뭐야? 설득될 것 같잖아.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 그쵸?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잖아. 이런 속에 뭐가 있어요? 개연성과 납득감이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깔려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양해를 얻는다고요. 양해. 그죠? 연역적 사고에서는 뭘 써요? 연역적 사고는 대전제, 소전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전제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대전제. 대전제는 어디서 왔는데요? 그건 귀납에서 왔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역이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이라고 하죠. A는 B, B는 C, A는 C 이런 식의 전개. 대신 이 전개는 방법은 맞죠. 프로세스는. 그러나요.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됐죠.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두 번째 또 있죠. 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논리를 하고 뭐 할 때는요, 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정도 임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뻔하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전략이란 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은 언제 써요? 새로운, 자, 정리해 볼게요.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음식점은 목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S사도 목이 좋은 데로 갔다. 그래서 결론, 성공했다. 그죠? 이런 구조로 세상을 쫙 봤어. 근데 어떤 업체가 걸렸어. 그죠? 뭐 이런 거, 다른 걸로 해볼까요? 스피커는 큰 스피커가 뭐예요? 사운드가 좋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이. 사운드가 좋은 회사는 소비자가 선호한다. 그쵸? 그래서 어디 업체는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성공의 키워드가 뭐예요? 사운드는 역시 뭐야? 스피커의 크기와 상관이 있구나. 근데 딱 써있어요. 아이팟은 스피커가 작다. 그쵸? 작았는데 연역적 논리로는 뭐예요? 스피커가 작으면 사운드가 떨어질 거다. 그쵸? 사운드가 떨어지면 고객은 싫어할 거다. 근데요, 아이팟은 그런 연역적 구조가 아니죠. 스피커가 작다. 아이팟은 사운드 출력이 좋다. 예. 네. 소비자 좋아한다. 그럼 뭐야? 도대체 키워드가 뭐야? 디자인이야? 휴대성이야?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커의 뭐야?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언제나 퀘스천으로 바꿔놓으면. 그거를 설득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아이팟이랑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야죠. 그죠? 아이팟도 성공했고, 일본에 모두 성공했고, 모두 성공해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 찾다 보니까, 은근히요,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찾다 보니까 흐름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럼 뭐예요? 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예요? 아이팟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점점 도코모 어디에서 뭐 했었는데 소비자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에서 있었던 거야. 근데 뭐예요? 딱 보니까 작은 스피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작은 스피커 디자인을 고려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연역적 사고라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앞이 맞은 거죠. 그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 뭐예요? 프로세스 없이 그냥 막 발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 사고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하죠. 왜요? 그렇죠. 이해시키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력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는 뭐예요? 이해를 자, 여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뭐예요? 논리적으로 전달력을 좋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쵸? 많은 사람들은 논리력이 있으면, 분석력이 있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분석해서 뭐 한 거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정말 뭐 주식할 때도 다 분석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도 않고요, 잘. 그렇죠? 자, 그래서 논리력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전달 스킬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냥 하나 또 있다고 했죠. 변증. 근데 변증은 잘 안 써요. 정반합 이건 잘 안 쓰고요. 자, 그럼 그거를 하는데 도구가 있죠. 도구 3개. 그렇죠? MC.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대해야 하는 건 그 교육은 오래 걸려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스킬을 배운다는 게 뭐야?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게 도구. 3개가 있다고 해요. 첫째, MC.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김치를 누가 먹느냐? 주부가 먹는다. 이런 식의 단순 발상을 하면은 논리적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렇죠? 그 주부를 또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런 나누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죠? 로직 트리 방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참으로 재밌게도요. 김치를 누가 이게 먹느냐? 그리고 이렇게 나눠놨죠. 그리고 박스를요. 내가 5개 쳐놓죠. 그럼 여러분은 5번 생각해요. 내가 10개를 박스를 해놨죠. 그러면 10번 생각해요. 왜? 사람은요. 빈 박스를 채우려고 들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사고를 하고 싶죠. 그럼 박스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많은 주부, 나이 어린 주부. 그쵸? 아니면 전업주부, 아니면 두 번만 생각해. 왜? 은근히 뭐야? 2번 하라고 내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플레임을 언제나 많이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그쵸? 그러면 뭐야? 더 정밀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구나 해서 뭐야? 발견했어요. 이거구나. 그럼 이거 전달해야죠. 전달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하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그 논리가 뭔데요? 피라미드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뭘 던지는데요? 하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돼요. 결국 한 메시지. 성경도 그 두꺼운 것도 한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록 이런 것도 한 메시지. 그렇죠?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한 것도 한 메시지. 논리력이란 이거다. 끝. 근데 그거를 알면, 그거구나. 그거 알면요. 뒤까지 들어오는 거죠. 다. 피라미드 방법으로 한다. 그게 일단 뭐예요?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큰 수단들. 그 다음에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법 2가지가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에서 정말 좋은 게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을 언제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식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사야 돼? 그래서 팔아야 돼? 그렇죠? 사야 돼. 주식이 떨어졌어. 사야 돼. 그러면 일단 쏘아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맞아. 틀리면요. 틀리면 그게 다시 그래서 어쩌라고를 다시 잡아야죠. 맞으면요. 맞으면 가면 되죠. 근데 맞는데 나 맞아. 근데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이제 구조 쓰는 거죠. 또 뭔 구조를 써요?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 쓸 때는 뭘 고려해요? MC. 그렇죠? 이 5개 구조만 여러분이 가져다 쓰는 방법만 알죠. 그럼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자, 또 우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창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로직 트리하고 피라미드 언제 사용하는지 헷갈리세요? 약간? 네? 로직 트리하고 피라미드 사용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 메시지를 설정해야 돼요. 결국 내가 뭘 전달해서 결국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결국은 한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내가 5시간짜리 봤어. 결국 뭔 얘기겠어요? 한 얘기야. 전쟁 다큐멘터리 5시간 봤어요. 잔인하다. 아니, 전쟁을 치르지 말자. 결국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냅다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몰아가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의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끝나면 피라미드로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래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해?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건 로직 트리라고요. 다시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설립하거나 우리 회사에 뭐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라미드를 쓰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새? 보고가 보고로 끝나는 게 어딨냐고요? 보고는 언제나 하우를 낳죠. 그렇죠? 그런 거야. 이러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글도 이런 거죠. 이거 하려면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물론 결론을 하죠. 서로 아래는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죠. 아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로직틀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니 있잖아. 뭐 이렇게 세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 주부한테 시장을 팔더라도 뭐예요? 이런 주부 있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막 생각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요거저는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뭐가 많았어. 그거 전달하려면 피라미드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아니면 이걸 다 피라미드라고 이걸 다 로직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차잖아요, 이제. 키메시지가 나오겠죠.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뭐예요? 아, 우린 상품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매출을 높여야 돼. 그냥 매출을 높여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하나. 또요. 유통업체를 더 해도 되죠. 상품을 늘어도 되죠. 혹은 영업사를 더 뽑아도 되죠. 뭐 해도 되죠. 이거 되게 많죠. 뭐 해도 되죠. 근데요, 다 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추루를 판단해 보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회사랑 궁합이 맞나? 뭐 이런 거 다 해봐야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선 R&D를 해서 신상품을 구축하는 것보다 뭐예요? M&A를 통해서 유통이 있는 회사랑 제휴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요? 그게 내 메시지죠. 그렇죠? 그게 내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을?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요. 어떻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낼 때는 로직트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문제가 들어오면 로직트를 쓴다. 그죠? 그리고요, 뭔가를 구축을 해서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피라미드를 쓴다. 근데 잘 보면요, 이 두 개가 헷갈릴 부분이 없는 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로직트리를, 피라미드를 이렇게 90도 꺾으면은 로직트리가 되잖아요. 아니, 피라미드를 90도 꺾으면 로직트리가 되고, 로직트리를 꺾으면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로직트리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요. 피라미드를 써야죠. 그렇죠? 뭔가는 취합해내서 결국 뭐 하자라는 소리고 뭔가는 그 이유를 찾아내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라미드를 쓰고 로직트리고 쓰고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구조가,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이런 게 10계명처럼요. 하늘에서 생각을 할 때는 피라미드라 꽝꽝꽝 이렇게 찍어준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비즈니스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귀납이잖아. 성공한 사람들 쫙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요, 되게 오랜 시간 논리적인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요, 이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특수인간이 아닌 이상. 그죠? 이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즈니스 스킬은. 스킬은 뭐예요? 그렇게 나오는 걸 걔는 20년 동안 연습을 해서 발견한 거죠. 우리는요, 2시간 공부해서 발견해. 왜?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써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못을 빼려면 망치 뒷부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뽑는 거. 그거 있죠. 그것도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가 침팬지 얘기해드렸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또 그 하나를 알라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요? 빼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라미드하고 로직들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무조건 사고를 할 때 뭐예요? 문제적 제시를 할 때는 내가 누락한 생각 없을까? 그렇죠? 언제나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한다. 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요. 피라미드식으로 말을 한다. 피라미드식으로 말할 때 두 개가 있죠. 이래서 키메시지가 은근히 유도되게 암시되게 나오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방법. 또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또 로직트리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뭐야? 두 갈씩. 그렇죠?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아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혼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할 땐 뭐 해라. 뭐 할 땐 뭐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희 사장님은요. 성격이 장난 아니게 인내심이 많으셔서요. 원인과 결과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학구적인 스타일들은 그래요. 이래서 우린 이럽니다. 그래야 팔로우업이 돼.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성격이 급해. 예, 성격이 급하고요. 자기가 관심이 없죠. 그러면요.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던져놓고 푸는 거죠. 던져놓고 풀면 그거 로직트리예요. 피라미드예요. 쓰는 것도. 던져놓고 쓰는 건 로직트리잖아요. 근데 로직트리라는 말 자체는 문제 해결용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직트리도 피라미드라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의 구도 있죠. 이걸 좌로 놓고 우로 놓고 계속 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구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라고요. 여러분, 수박을 네모나게 만드는 방법 아세요? 혹시? 네모난 상자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배우면 돼요?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애들은 문법으로 배우죠. 성문종합 영어. 부자들은요. 미국 가죠. 문제는 뭐예요? 미국에 갈 수 있냐고요. 미국에 가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워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배운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성문종합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미국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영어를 배우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돈이 있으면 미국 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성문종합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한국어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려면요. 네모난 틀에서 여러분 MC적 발상을 또 안 하는 거죠. 그거 위에 없어요? DNA를 조작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되잖아. DNA 조작해서 처음부터 네모나게 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 생각 안 해요? 트루의 문제죠, 트루. 그죠?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싸다, 뭐하다를 얘기하면 그건 방법일 수는 있어도 내가 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가요? 네모난 상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박은 되게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뭐예요?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싶다고요. 수박을. 그렇죠?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논리도. 여러분 아까 플레임적 사고라고 했죠. 그렇죠? 플레임적 사고. 이런 게 피라미드가 헷갈리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요거 넘어갈 때 있잖아요. 플레임워크, SWOT, 3C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고를 하라고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 어떻게 배워요? 막 처음에는 I hungry, 막 두서없이 말하죠. 그다음 점점 뭘 갖게 돼요? 체계성을 갖게 되죠. 전치사는 뭐이고 have to be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문법이라고요. 문법. 로직의 문법이 뭐야? 피라미드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저한테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 말하고 동사 말하고 뭐 하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요. 왜요? 왜 거기다 관심을 줘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을 줘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왜 관심 있는지 아세요? 그걸로 해서 돈 벌려고요. 그래서 뭐 어원을 찾아내고 뭐 하는 거예요. 단어에 관심이 없거든요.
단어를 외워가지고 뭐예요? 문장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단어 그 이유도 관심 있는 거 있죠. 단어를 피라미드로, 로직트리로, 그래, 로직트리로 쪼갰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원이 나오죠, 어원. 컴은 복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거 왜 해요? 그런 식으로 갈 필요도 없지만, 가면은 뭐예요? 더 잘 외워지잖아요. 비즈니스의 대부분 소와식을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원을 해서 어쩔 건데요. 단어 더 잘 외우라고. 그죠? 여러분, 글을 쪼개면, 피라미드로 쪼개면 뭐가 돼요? 아니, 로직트리로 쪼개면. 보고서를 쪼개면. 패러그래프라는 게 나와요. 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나오죠. 그걸 또 쪼개면요, 문단을. 그렇죠? 센턴스가 나오죠. 센턴스를 또 쪼개면요, 워드가 나오죠, 워드. 결국 보고서는 뭐의 결합형이에요? 워드의 결합형이죠. 노래,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죠. 모든 음악은 8가지 키워드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라는 건 9번째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미미, 미스솔, 레파파, 도레, 도시, 이거잖아요, 결국. 8가지를 어떻게 혼합해서 다시 배치하느냐가 뭐예요? 작곡이죠. 작곡하는 사람은요, 카라는 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빛은요, 빠쭈노초파 하나 보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못 보는 빛도 있죠. 이런 거는요, 커버리지 안 한다고요. 왜? 그것도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파란색하고 뭔색하고 뭔색하고 합치면 새로운 색깔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섞이는 거죠?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를 결합하는 거. 이거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결국 뭐가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 파레트를 쓰죠. 그죠? 파레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섞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화가가 되면 파레트 안 쓰죠? 뭐 써요? 파레트 아니라 판때기 쓰죠? 그죠? 로지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막. 그게 창작 활동이라는 거예요. 파레트 보면 엄청난 플레임이 있죠. 플레임적 사고로 하는 거죠. 애들한테 뭘 알려줘요? 로직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꼬맹이가 되면, 어저께 제가 왜 그렇게 술을 폈냐면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애들을 좋아해요. 애들을 좋아하는 건가? 애들을 좋아하는 척 하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애들한테 내가 술을 먹였는지 뭘 했는지 일단 먹은 건 다 내가 먹었더만 애들한테 딱 보니까 4살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 친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대요. 얘 때문에. 질문 너무 많아. 뭐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뭘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에 일단 뭐예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7살, 8살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로직을 채운다고요. 이렇게 막 숨어야죠. 거의 안에서 막 이렇게 손을 그어요. 왜? 그러면서 뭐예요? 앞뒤가 이제 생각나는 거야, 앞뒤가. 이건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애기구나. 근데 뭐예요? 애기, 섹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순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딱 맞춰지면, 그래서, 뭐야? 그 다음,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러면 그렇게 왜가 돼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 내가 이 세상을 읽는 모든 자아. 똑같은 현상을 또 뭐예요? 부자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죠. 부럽다. 어떤 사람은 비꼬죠. 그죠? 이게 뭐야? 자아. 자아 형성이 잘 되면 뭐가 좋아요? 사물을 받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자아 로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의 자아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자아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리가 있는 자아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맨들이 왜 성장을 못하냐? 그 자아를 못 부셔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모든 걸 다. 그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컨트롤을 잘 한다고요. 부자의 자아를 습득을 해요. 그냥 부자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죠? 그러면 내 자아는요,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골든벨 아시죠? 도전 골든벨. 그죠? 거기 가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죠. 얘네들 지식이 엄청나죠? 뭐 조선시대에 뭐가 됐고, 생물, 의학, 모르는 게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몇 개나 맞춰요? 못 맞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돈을 벌던가요, 그걸로? 걔네들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죠. 수능을 보려는 거죠. 그죠? 왜 우린 그런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지식을 결합해서 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걔는 소질이 없는 거 우리는요. 여러분, 인수분해 배웠죠? 그죠? 회계 이런 거 배웠죠? 근데 비즈니스에 쓰는 건 인수분해세요? 사칙현상이잖아요. 그죠? 덧셈 뺄셈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덧셈 뺄셈 나누기, 제가 아는 분은 회계사거든요? 진짜 잘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요. 7 더하기 8은 뭐예요? 쪽팔려. 이게 뭐야? 했더니, 아유. 나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좀 그런가 하더니 승질을 내는 게 전자계산기는 그건 뒀다 뭐 하냐고요. 맨날 엑셀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대요. 머릿속에. 그죠? 여러분 디지털 치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디지털 치매 좋은 현상이에요. 내 생각엔. 왜 외워요? 그거 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죠? 옛날 발상이죠. 옛날 발상. 그거 외우는 건. 그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천재는요, 여러분 영화에서 딱 보면 칠판 보호대에다가 막 쓰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천재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가장 단순한 진리로요, 인수분해까지 다 풀어요. 천재들은 그래요. 하나 아는 거 갖고요, 그거 갖고 다 풀어.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에 나갔어도 막 이러는 거죠. 왜? 엄청나게 길어. 그거를 일반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인수분해 배울 때 보자. 답 나온다고 하자.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까 뭐예요?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재들은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뭐를 해요? 되게 고차원적인 것까지 해석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본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모든 학문. 그래서 다들 철학 박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푸는 건 뭐야? 우리는 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였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근거. 박사님들이 다 뭐예요? PhD가 뭐의 학자예요? 그죠? 여러분, 공대, 의대, 다 해도 결국 뭐예요? 철학 박사 줘요. 그죠? PhD가 다 뭐예요? 필라소피잖아요. 그거의 약자죠, PhD가. 다 철학 박사예요. 의학, 이런 걸 옛날에 잡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좋게 하는 게 그게 피라미드라고 해요. 뭐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물리학에 그런 게 있죠? 노끈 이론이라고요. 들어보셨죠? 모든 거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강도가 요새 세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강도를 몰랐어요. 잘. 아주 오랜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라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브라질에서 불나면요, 우리나라 주식 떨어져요. 그죠? 저기 이라크에서 누구 옆집에서 누구 싸웠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걸쳐서 영향이 온다고요. 그런 걸 나비 효과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로직트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네? 그걸 어떻게 전달하겠느냐? 이 중간은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때 선생님 얼굴 기억나세요? 어떤 거든 기억이 나. 여러분, 이게 컴퓨터보다 더 빠른 거야.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지식들이 정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뇌세포에. 근데 물어보죠. 그러면요. 영상까지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 이게 쫙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AI인가 보면은 그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들면 막 이러세요. 그런 식으로 되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개미들 아시죠? 개미들은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간다고 하자. 걔네들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그걸 따라가는 걸로 하잖아요. 그 냄새 맡고요.
우리 인간은 뭘로 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뭐 껴가지고 내 냄새를 추가해 오는 거 아니죠?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말이죠, 말. 언어. 그죠? 언어라는 거잖아요, 언어. 언어를 통해가지고 감정을 주고 지식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논리적인 언어를 못하라는 건 뭐예요? 전달력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비즈니스에서 되게 못하는 사람이 하급이에요. 거의 피지배 계층들이라고 해요, 대부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말만 잘하면 돼, 스피치. 스피치를 잘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귀합을 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 잘하면 대통령 돼요. 능력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귀합을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말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논리력이라고요. 널리 정연하게만. 지금 여러분 이명박 씨, 정동영 씨 다들 자기만의 논리를 피고 있죠.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라는 상황을 많이들 인식하면 이명박 씨가 키메시지 걸어다니는 거죠. 그죠? 아니다. 부패 뭐하고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 경제 하니까 정동영 그쪽에서 이러죠. 부패를 막고 하는 게 이념이 아니니까 그게 경제다. 그죠? 부패한 나라에 더 투자가 안 되더라. 얘 말도 맞죠. 제 말도 맞죠. 다들 뭐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주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걸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복수의 근거가 있는 거고 누구는요? 억지가 있다라는 거죠. 억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은 뭐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정동영 씨는 이 문제를 이렇게 플레임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부패와 반부패로 NEC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명박 씨는요. 경제와 반경제 쪽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문국현 씨는요. 중복이 난 거잖아. 이명박 씨랑. 그쵸? 문국현 씨도 경제자. 그쵸? 이명박 씨도 경제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누구야? 파워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문국현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제인데 어떤 경제로 가야죠? 그쵸? 막무가시의 경제 위주냐? 아니면 뭐 합리적 뭐 경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회창 씨는요? 또 상황을 또 다르게 풀어야죠. 그죠? 여러분, 민주노동당은요? 그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플레임을 어떻게 잡아요? 그 친구들은 뭐냐? 정규냐, 비정규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MC로 하려면? 노동층이냐, 지배층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피려면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합당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이 지금 정치 환경 구조를 부패하고 안 부패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자기가 유리해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는 게 뭐겠어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가 더 잘 몰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해요? 국민들이 뭘 듣고 싶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What they s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they hear가 더 중요해요. 내가 뭘 말할 거를 생각하려면 제가 뭘 듣고 싶어 하느냐를 고민하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걔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걔가 그런 걸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라미드와 로직 트리를 그거를 가지고 막 뭐가 어쩌고 이거는 이거예요, 저거는 저거예요, 요거는 요거 할 때 쓰고 그런 사고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요거 할 때는 무조건 요거 할 때는 요거 무조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다 보니 튀어나온 것들이 하다 보니.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도구적으로 생각해라. 언제나. 시스템. 막 생각하지 말아라. 막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고민하면 같은 걸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졸립죠. 졸립다 보면 뭐예요? 자죠. 그죠? 그게 비즈니스 생각이 아니라고요. 생각하니까 졸려.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해보고 저기 가서 생각해봐요. 그것도 심심해. 그러니까 친구 바꿔가면서 생각해봐요. 그것도 심심해. 그럼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도는 거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로직 트리로 하면 계속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거고 흐름이 그거예요. 더 많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로 가면 줄여주죠. 결국 뭐야? 이 얘기가 하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내가 이 말 하려고 이 생각을 했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죠. 당신의 꿈이 뭐예요? 하면 맹한 사람이 있다고요. 많아! 그래서 여러분 뭐 비즈니스 교육할 때 맨날 전략, 비전, 수립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걸 설립해줘만 해도 뭐예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기업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향해서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예요. 다 열심히 하니까. 삼성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IT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선택했었으면 어땠을까요? 또 얘기는 팍 달라졌죠. 그렇죠? 반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힘을 반도체로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현대는 자동차에다 쏟아부은 거고. 그죠? 근데 누가 더 낫냐라의 문제겠죠. 반도체야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직 트리? 피라미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내가 막 따지고 보면 아마 피라미드일 거야. 뭐도 있고 환경은 되게 많은데 반도체를 하자. 아마 근데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경영층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왜 꼭 그런 것도 난 모르겠지만 그게 정치에도 있을 테고요. 아마 정치들 세계적인 현황에서 일단 반도체가 그럼 반도체라고 해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 막 왜 반도체냐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또 그 분명히 실력은요. 반도체를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규합시키는 능력이 경영 비즈니스겠죠. 그럼 반도체야. 일단 반도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공장을 어떻게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쵸? 로직트를 푸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지 마세요. 위로, 그러니까 소와스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